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잠시 또 주춤하고 있는 사이 우리는 먼저 공략주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달려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먼저 현대오토에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현대자동차가 18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겠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예전에 이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엔진이 가장 중심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차량의 어떤 이제 OS 또 소프트웨어 기술이 더욱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기술은 이제 앞으로 로봇뿐만 아니라 또 사실상 이제 우주항공 모빌리티 관련해서 미래 모빌리티의 가장 핵심 역량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소프트웨어,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 현대오토웨버고 굉장히 시장이 지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닥에서 꾸준하게 안정적인 추세 반등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현대차 그룹의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보고 있고 미래 모빌리티 자체가 소프트웨어가 좌우하기 때문에 현대오토웨버의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었고요. 지금도 현재 매수가 위에 위치해 있는데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 조치해드리겠고 다시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대는 11만 원 라인대로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1차는 12만 9천 원, 또 돌파 시에 13만 8천 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웨버 꾸준히 잘 달려나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하면 또 화신을 빼놓을 맞습니다. 수가 없겠죠. 자동차 부품주 하면 화신이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여전히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두통은 펜자리고 또 그리고 자동차 부품 화신이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화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화신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매크로적인 이슈로 조정 흐름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 2030년까지 시장 점유율 12%로 확대하면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11월 8일에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8일 기점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는 일단 현대차에서 5종 규모의 협력사 지원 방안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15%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된 수혜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직전 고점까지 충분히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3단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의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5조 원 정도의 협력사 지원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 익절 라인대를 이제 8천 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익절 라인대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8,600원 강력하게 돌파했고요. 2차 목표가는 9,400원 그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 역시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익절가는 8,0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알아볼까요? 네, 일단 화신의 후속 주한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역시 현대차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에코플라스틱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1.6%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하면 또 차량용 플라스틱 부품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에코플라스틱은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에코플라스틱은 안정적으로 1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화신도 잘 달려나가고 있는데 에코플라스틱은 안정적으로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시장이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단기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1단을 말씀드렸고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차와 이제 공동 진출한 이제 미국 시장에 동반 진출한 화신이나 SL과는 다르게 앞으로 이제 2024년도에 조지아주 인근에 현대차
그 조지아주 공장 인근에 에코플라스틱도 공장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이제 폐플라스틱 관련해서 2025년까지 마이너스 20% 감축안을 이제 발표가 나왔었는데 폐플라스틱 감축 법안에서 가장 큰 또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라서 두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 판단돼서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차량 경량화가 중요해지면서 네. 차량용 플라스틱 수요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범퍼 점유율 국내 1위인 에코플라스틱인데 네.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플라스틱의 부품 관련해서 국내 대표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고객사가 뭐 현대차, 또 기아차, 현대모비스여서 현대차 그룹의 거의 100% 가까이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자동차가 미래 모빌리티가 가면 갈수록 차량 경량화가 굉장히 지금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 많은 자동차의 부품들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대체되면서 에코 플라스틱의 자동차 부품 수요도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또 현대차와 그 조지아주 공장에 또 인근에서 이제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갔고 2024년도를 목표로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계속해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차가 다음 주 25일부터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 조지아 공장을 25일 날 착공식을 여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신공장 착공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 또 미국 현지에서 자동차 부품들을 공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범퍼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서는 100%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또 현지에서 점유율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55%의 점유율로 지금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오닉 5를 비롯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범퍼들을 공급하고 있고 그 외에도 내연기관의 차들에 들어가는 자동차 범퍼를 다 일괄 제네시스, 또 기아, 또 현대차 거 다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범퍼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미국 현지에서 또 컨설과 또 범퍼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비중으로 현대차 현지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또 에코플라스틱의 또 매출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또 자동차뿐만 아니라 또 이제 미래 모빌리티 또 그리고 이제 목적 기반 차량 관련해서도 차량 경량화가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플라스틱 부품의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폐플라스틱의 감축이 거의 마이너스 20%로 감축 법안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사실상 폐플라스틱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 에코플라스틱입니다. 그 법안이 발표되자마자 오늘 장중에 10% 가깝게 반등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정부에서 이 폐플라스틱 규제 방안으로 폐플라스틱의 300도에서 800도로 열을 가열해서 가스와 오일을 분해하는 기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산물을 이용해서 석유 화학 제품의 원료로 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폐 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제가 연이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폐 플라스틱 관련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폐 플라스틱을 또 이용해서 자동차 부품에 또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에코 플라스틱이 또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플라스틱은 최근에 지금 세 가지의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탄소 중립의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폐플라스틱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이제 현대차의 어떤 조지아 착공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기차와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고 또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판단돼서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모멘텀처럼 에코플라스틱 다양한 또 이렇게 오름세를 네. 보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주가는 잘 달려나가고 있거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플라스틱 20% 감축 법안이 발표가 되면서 장중에 가장 플라스틱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거의 10%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는데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9월 초에 사실상 이제 에코플라스틱도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 인근에 또 공장을 착공하겠다라고 이제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거의 60% 가까운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때 상승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좀 차익 매물이 나와준 상태고 가격적으로 매력은 충분하고 또 그리고 현대차의 어떤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는 화신과 함께 에코플라스틱도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2,8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2,9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420원 돌파 시에
3,7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는 에코플라스틱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원하게 달려나갈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뭘까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로봇 관련해서 앞으로 가장 대장주로 부각될 수 있는 SBB테크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SBB테크는 17일에 상장한 따끈따끈한 새내기 주죠. 네. 로봇 관련주인 만큼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2%대 약세를 보이면서 29,700원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SBB테크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SBB테크는 좀 강하게 2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BB테크 상장 후 계속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속도감 내보는 걸까요? 네, 상장과 동시에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IPO 시장 자체가 워낙에 불안정하다 보니까 IPO 시장 자체도 얼어붙었는데 최근에 흥행 열풍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1,657대 1로 지금 IPO 역사상 최근에 이제 가장 강하게 좀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기업이고요. 또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 하락 대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감속기 관련해서 절대적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로봇주의 좀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BB테크는 좀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2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SBB테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최초로 로봇의 핵심 부품인 하모니 감속기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SBB테크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상장한 기업입니다. 상장하자마자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좀 강하게 데뷔를 했는데 일단 이제 정밀 감속기, 하모니 감속기 관련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고 또 이제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선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매출 비중이 감속기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2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속기는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관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로봇에도 핵심 기술력으로 들어가고 또 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에도 지금 사진과 함께 가장 이제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의 어떤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로봇 감속기고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가장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SBB테크의 어떤 로봇 기업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매출 비중을 본다고 했을 때 반도체 베어링, 또 웨이퍼, 이송 공정 베어링이 이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로봇 관련된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좀 확대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2019년도에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불거졌을 때 소부장 국산화 대책에 따라서 국내 대기업들이 또 감속기 분야 협업을 통해서 레퍼런스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뭐 삼성이라든지 또 현대, 또 LG에도 충분히 정밀 감속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SBB테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속기가 로봇에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 성장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특히 새내기주들의 어떤 반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MPC라든지 영화테크 같은 종목들이 가장 대장 역할을 했었었는데 사실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관련해서 세비캠이라든지 뭐 성일 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정말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폐배터리에서 가장 강력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도 원래 감속기 관련해서는 해성 TPC라든지 또 우린 PTS, SPG 같은 종목들이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었는데 SBB테크 같은 경우는 감속기, 특히 로봇 정밀 감속기 관련해서 매출 비중을 25% 이상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는 SBB테크가 다시 한번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이상 증가한 112억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115% 매출 성장이 나와서 매출액이 241억, 또 영업이익도 22억으로 기록할 전망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 정밀 감속기 관련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숫자가 찍히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로봇, 특히 로봇 정밀 감속기 관련해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SBB테크를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로봇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로봇 관련주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SBB테크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SBB테크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한 20% 가까운 변동성이 나와줬고 또 상장과 동시에 크게 한번 시세가 분출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 로봇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SB테크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는 26,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26,000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2,200원 라인대,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리겠고요. 돌파 시에 35,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글로벌 감속계 수요를 견인할 또 SBB테크를 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분할 매수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 대비도 해야 되잖아요. 네. 또 주말 사이에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는 비교적 좀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장 초반에 이제 에코프로 BM과 삼성 SDI가 강하게 상승 나와주면서 장 초반에 강세가 약간의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마다 반발 매수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푹 쉬시고 일요일 밤 8시에 제가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다음 주 시장 전략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한 주에 어떤 단기 주도 섹터가 되면서 강력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일요일 저녁 8시에 또 MBN골드 사이트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주 8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